안녕하십니까, 리무실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가장 판매량이 좋은 가성비 외산 노트북 브랜드 3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성, LG, 애플 이 3대장 브랜드를 했었는데요, 국내 노트북 시장 전체 매출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에이수스, 레노버, MSI 등 여러 업체들이 양분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국내 전체 매출량일 뿐이고, 가성비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리뷰머신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구매해주신 노트북 리스트를 쫙 살펴보다 보면 거의 50% 이상이 레노버, 에이수스, HP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아실 수 있겠죠? 각 브랜드별 특징과 대표 제품들 바로 확인해 볼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레노버입니다. 레노버는요, 80년대 말 중국에서 시작된 가전 기업이었는데 홍콩으로 진출하면서 세계화를 시도하기 시작했고요. 원래는 미국 IBM 컴퓨터에 한자 처리 보드를 만들다가 돈을 쌓아서 오히려 IBM의 PC를 인수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가전기업으로 시작했던 레노버가 PC 제조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죠. 지금의 삼성도 처음 시작할 때는 국수를 팔았고 CJ도 설탕을 팔았던 것처럼 첫 시작과는 완전 다른 성장하는 노선을 타게 된 거죠. 싱크패드라는 노트북은요, 원래는 IBM에서 만들던 대표적인 사무용 노트북 라인업이었는데요, 워낙 팬층이 두텁고 신뢰도가 높다 보니까 레노버가 처음 IBM에 인수한댔을 때, 야, 우리 싱크패드 살려줘, 우리 싱크패드 냅둬 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기존 연구소, 기존 연구원들 그대로 고용 승계하고 가격이 비싸서 돈이 넉넉한 회사원들만 사던 노트북에서 단가를 낮추면서 이젠 누구나 살 수 있는 가성비 노트북으로 탈바꿈하게 되어버렸어요. 흔히 말하는 중국이 중국 해버렸는데 정말 다행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돼버린 거죠. 덕분에 높은 퀄리티, 낮은 가격으로 세계 노트북 PC 판매 시장 탑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내 노트북 점유율 제일 높은 게 삼성이라 하지만 국내 시장은 진짜 작아요. 전 세계 시장 훨씬 큰 시장 오면 레노버가 압도적인 판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성비가 워낙 좋으니까. 대표 라인업으로는 싱크패드와 아이디어 패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더 많죠. 대표적인 두 개만. 이 빨콩이라 불리는 키보드 가운데 이 빨간 트랙 포인트가 달린 이 싱크패드는 사실 좀 투박한 디자인, 매니악한 기능 때문에 일반적인 유저들에게, 특히 국내 유저들에겐 큰 인기가 없어요. 오히려 가성비 사무용인 아이디어 패드 슬림 1, 3, 5가 가장 대중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데요, 고사양 노트북은 리전 프로 5, 7 등이 있는데요,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으로 유명한 MSI나 에이서 대비 가격 차이는 크지 않지만 상품 퀄리티가 좋은 게 장점이에요. 제가 레노버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노트북은 바로 요건데요, 최근에 출시한 2024년 아이디어 패드 슬림 5 라이트입니다. 라이젠 5 최신 프로세서, 16GB 램, 512GB SSD 등 사무작업 용도로 쓰기에 차고 넘치는 스펙을 갖추고도 100만원 이하라는 놀라운 가격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국내 판매율 3대장 삼성, LG, 애플에 비하면 너무너무나 해자예요. 그런데 무게가 고작 1.17kg, 말도 안 되는 휴대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성능까지 좋은데 업무용 노트북을 만든던 IBM의 헤리티지까지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4K까지 지원하는 HDMI 포트, USB-C PD 충전을 지원해서 듀얼 모니터, USB-C 충전 등 업무 효율을 높여줬고요, 1080p FHD급 카메라,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더해진 내장 마이크까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의 사무작업 위해서 회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의 액세서리를 사야 하는 수고로움까지 덜어줬어요. 다른 외산 노트북들과 차별되게 보증기간도 2년, 소비자 과실로 망가져도 1회 무상 수리해주는 ADP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야, 그냥 중국 노트북 별로야 하고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가성비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메롱하냐? 어디 주인님 일하시는데. 자, 다음 두 번째, 에이수스입니다. 에이수스는요, 80년대 후반 대만에서 시작된 업체이죠. 처음엔 인텔의 부품 제조사로 시작해서 서버, 그래픽카드 등 다양한 컴퓨터 부품을 만들어 오다가 90년대부터 노트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레노버도 그렇고 에이수스도 그렇고 노트북이라는 게 결국 다양한 부품들을 모아서 조립만 하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야, 이 정도면 우리도 만들겠는데? 우리가 제조 단가 훨씬 낮춰서 만들 수 있겠는데? 라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레노버와 차별되는 에이수스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비보북 같은 사무용 가성비 노트북도 좋게 잘 만들지만 고사양 노트북의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라인업으론 비보북, 젠북, ROG 등이 있는데요, ROG 보통 로그라고 있는데 에이수스에선 꼭 ROG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로그라고 읽으면 로그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보북은 레노버의 아이디어 패드 슬림 시리즈와 같은 가성비 사무용 포지션이라 볼 수 있고요, 젠북은 애플의 맥북, 삼성의 갤럭시북 프로처럼 슬림하면서 가벼운 고사양 사무용 노트북 포지션, 이 ROG는 고사양 CPU, 고사양 외장 그래픽카드까지 탑재된 게이밍 노트북 포지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에이수스 다음을 잘 보여주는 건 역시 젠북 시리즈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보면요, 12세대 i7 1260P 퍼포먼스 CPU에 16GB 램, 아이리스 X 내장 그래픽
그래픽을 탑재했어요. 일반적인 사무용 노트북들이 i5 저전력 CPU에 램도 8기가 정도만 넣어주는 거에 비교하면 평범한 문서 작업, 연산 작업을 넘어서 퍼포먼스, 진짜 힘이 필요한 포토샵, 영상 편집 등 어떤 환경에서도 부족함 없는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젠북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예요.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 사무용 노트북을 찾는 사람들이 게임을 안 해서 외장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다 뿐이지 디스플레이까지 평범한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좋은 디스플레이로 화면 보고 싶고 좋은 디스플레이로 영상 보고 싶거든요. 젠북은 그 니즈를 정확히 반영했어요. 14인치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반적인 노트북들처럼 16:9가 아닌 16:10으로 세로화면이 약 10% 더 길어서 생산성이 높아진 디스플레이 채택하고 있고요. 2880, 1800, 2.8K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화면 밝기도 일반 사무용 노트북의 2배나 되는 600니트를 넣어주면서 사무 작업을 하든 영상 편집을 하든 그냥 넷플릭스를 보든 언제든지 일반 노트북들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차이나는 디스플레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수백만원 하는 외장 그래픽카드 달린 무거운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 이 젠북에서 말이죠. 게다가 썬더볼트 4를 지원해서 고속 충전 가능하고 4K UHD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 가능하고 무게도 고작 1.39kg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저도 하나 사서 직접 잘 쓰고 있는데요. OLED 제품에 600니트 밝은 화면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흰색 화면을 보면 일반 LCD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없었던 약간의 작은 알갱이 같은 무늬, 격자 무늬 같은 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야 이거 뭐야 불량 아니야? 싶었지만 이 ASUS OLED 밝은 OLED 제품의 특징이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지 했다가 나중에는 금방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것 말고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노트북이라서 품질 높은 고사양 노트북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제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브랜드 HP인데요. HP는 무려 1930년대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컴퓨터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애니악이던가? 옛날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194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HP는 1930년대 맞습니다. 처음부터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HP는 전자계산기, 측정기기들을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점점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 IT 전반적인 제품들을 만들어 오면서 성장해온 회사예요. 국내에서도 역시 컴퓨터, 노트북보다는요 HP 복합기, HP 모니터 등 주변 기기로 더 먼저 진출했고요. 그 덕분에 다른 외산 노트북 제조사들에 비해서 국내에 AS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정말 많습니다. AS가 훨씬 편리해요. 외산 노트북이라 가성비도 좋은데 AS에 대한 신뢰도도 높다? 추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겠죠. HP의 대표적인 라인업으로는요 NB, 파빌리온, 오멘 등이 있습니다. NB는 고성능 사무용 노트북인데요, 최근엔 NB360으로 투인원 모델을 많이 출시하고 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좀 잘 안 팔리는, 인기가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포지션이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파빌리온은요 일반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사무용 노트북인데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역시 파빌리온 에어로죠. 가장 가벼운 거.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오멘인데요,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HP 게이밍 노트북 빅터스도 있지 않나? 맞습니다. 빅터스는 100만원 이하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하면 100만원 이상에서 가장 높은 퀄리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게이밍 노트북이 바로 이 오멘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HP스러운 노트북 하나 뽑아라 라고 한다면 너무너무나 좋은 게 많아서 뭘 소개할까 하다가 그래 역시는 역시지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2023년 HP입니다. 대표 라인업에는 없어요. NB 파빌리온 오멘 아닙니다. 그런데 별다른 라인업 명칭 없이 그냥 2023 HP야 하고 나온 모델이에요. 생각을 해보면요 약간 그런 겁니다. 삼성 2023, 현대 2023, LG 2023, 기아 2023, 그냥 브랜드 이름 자체가 이 노트북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걸 만들어야겠어요. 기존에 쌓아온 유저 데이터, 개발 노하우 이런 모든 것들이 총집합되어 이 노트북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성능, 누구나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 누구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편의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레노버가 가성비, ASUS가 고품질, 이렇게 각각 하나씩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HP는 레노버보다는 가성비가 약간 떨어져요. ASUS보다는 품질이 약간 떨어지지만 그 중간의 포지션에서 이 두 수요층을 쫙쫙 끌어당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도 가성비가 좋고 만족도가 높아서 판매량이 높았는데요, 최근엔 이 HP 2023이 윈도우가 포함된 모델이 기본으로 출시되면서 가성비 좋은 서브 노트북, 학생 자녀에게 선물 용도의 노트북 이런 용도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레노버, 에이수스, HP 이 세 브랜드 모두 제가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모두 최애하고 좋아하고 있는 브랜드들인데요. 최근에 HP 2023이 너무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의 사심이 조금 더 섞여서 애정어린 소개를 더 해준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성비 3대장 브랜드를 알아봤는데요. 각 브랜드별 대표 제품이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평소보다 조금 더 재미가 있었던 리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